있고, 다음은 나미가라스를 봅시다. 나미가라스 설명은 불 엔진 뜨거운 거나 물 속에서 사용하게 돼 있는데, 옛날에는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직접 카메라로 찍었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배경이 밑에 깔려 있고 셀이 이렇게 있고 위에서 카메라로 이렇게 촬영을 했잖아요. 했는데 이 카메라 앞에 그 유리판 중에 보면 병원이라고 해야 되나? 병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데 가면 뒤에 있는 게 막 울퉁불퉁해서 안에 있는 게 안 보이는 유리판 같은 게 있죠. 저절로 모자이크가 걸리는 유리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유리판을 이 앞에다가 놓고 유리판이라고 하죠. 유리판을 놓고 그 유리판을 이렇게 조금씩 옮겨가면서 촬영을 했어요. 그러면 이 유리판의 굴곡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서 그런 효과가 나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일단 맵을 만듭니다. 맵이 뭐냐면 그러니까 유리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때는 실제 유리판을 썼지만 지금은 다 디지털로 만들겠죠. 주로 있나? 노이즈 있나? 주로 프랙타클 노이즈를 쓰고요. 이거는 근데 이 나미가라스 뿐만이 아니라 뭐 이걸로 연기도 만들고 불꽃도 만들고 뭐 애지간한 건 다 이걸로 한다고 보면 돼요. 이거는 아마 여러분이 앞으로도 되게 많이 쓰게 될 겁니다. 되게 많이 뭐 여러 방면으로 쓸 수 있는 소프트고요. 소프트가 아니라 이펙트 플러그인이고요. 뭐 수치는 콘트라스트를 조정도 할 수 있고 콘트라스트 좀 높일까요? 알기 쉽게 높일 수 있고 트랜스폼에 가서 이 크기를 작은 알갱이들로 할 건지 큼직큼직한 알갱이로 할 건지 등등을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은 대충 할게요. 하겠습니다. 하고 이거를 살짝 움직여 줍시다. 10만 할까? 줍시다. 움직여 준 거를 토대로 위에다가 조정 레이어를 깔아주고요. 조정 레이어라는 말은 이 밑에 있는 모든 것들에 이게 걸린다는 말이죠. 다가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을 찾습니다를 해주고 여기 맵 레이어라고 있어요. 이게 어떤 원리로 걸리냐면 일단 맵을 선택할게요. 하면 이렇게 굴곡이 생겼죠. 굴곡이 생겼죠. 어떤 걸로 되어 있냐면 이게 여기 수치 있죠. 수평에 사용할 한글로 말로 하기 좀 애매하네. 수평에 사용할 요소, 이건 수직에 사용할 요소. 이게 각각 빨강, 초록으로 되어 있는데 전 어차피 맵을 그레이 스케일이라고 하죠. 검은색부터 흰색 사이는 회색으로 했기 때문에 RGB 수치가 다 동일해요. 다 동일하게 만들었는데 이건 어차피 색깔이 붙어도 상관없고요. 여튼 그거를 토대로 하는데 빨간색이 있을수록 여기에 있는 수치만큼 움직이고 그러니까 255에 가까울수록 255는 100%잖아요. 그러니까 5가 움직이고 128은 절반이니까 움직이지 않아요. 그리고 뭐 그 사이에 있는 절반이 얼마니? 190인가? 192는 50%에 해당하기 때문에 2.5만큼 움직이겠죠. 수평으로. 그리고 0은 128일 기준으로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마이너스 100%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5만큼 움직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수치를 바꿔주면 수평으로 가는 정도가 바뀌겠죠. 정도가 바뀌고
이거는 수직으로 가는 정도가 바뀌겠죠. 하고 이렇게 나미그라스를 하면 이렇게 굴곡이 움직이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지금은 이게 엄청 느리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뭐 앞에 불이 났다. 불이 아니고 무슨 제트 엔진이야. 로봇 같은데 뭐 추진 장치 뒷부분 이런 곳이다. 이러면 이게 겁나 빠르겠죠. 겁나 빠르게 한번 해봅시다. 모양도 좀 이렇게 옆으로 뻗어 있게, 옆으로 뻗은 느낌이 나게 좀 해주고, 겁나 빠르죠. 또 수평은 좀만 하고, 이구나, 수평을 세게 하고 수직을 살살 합시다. 그러면 이쪽으로 강하게 걸리겠죠. 뭐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고요. 이런 걸 보통 이렇게 너무 찌그러지면 티가 너무 난다고 해야 되나? 이러면 별로 좋은 처리는 아니고요. 그냥 약간 조미료를 더하는 정도? 그런 정도로만, 전 지금 설명하고 있으니까 좀 알기 쉽게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고, 이런 게 일반적이고요. 뭐야, 안개는 저번에도 한번 설명드렸죠. 저번에는 타뷸렌스로 했는데 이번에는 그걸로 해볼게요. 프렉타클로 해볼게요. 컬러이즈를 모양을 잘라주시고, 다음에 스크린으로 올리면 대충 됩니다. 대충 돼요. 뭐야, 간단하게 되죠. 프렉타클은 이 옵션이 이렇게 여러 가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 옵션들을 사용해서 이 모양을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단 말이에요.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툴을 사용해서 지금 필요한 적절한 모양을 이렇게 파라미터를 설정해서 변경하신 다음에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그냥 여기 있는 전개 부분이랑 오브셋 있죠? 를 이렇게 올려주면 이렇게 연기처럼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 느낌이 납니다. 이건 전개가 너무 세네. 전개를 좀만 줄이고, 오프셋이 안 찍혔구나. 찍혔는데? 아니, 서브가 아니고 트랜스폼 양기류의 오프셋을 올려줍니다. 위로 올라오는 느낌 나죠? 연기가. 그래, 더 빨리 해야 되는데 더 빨라도 되겠다. 한바퀴 할까요? 모락모락 편하게. 연기는 근데 정답이 없어요. 이거를 그냥 파티클로 연기 덩어리 하나하나를 이렇게 쏘아 올려서 처리를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밝기를 조절해주면 이렇게 밑에 부분은 꽉 차게 넣을 수도 있고요. 또 넘어갑시다. 디퓨전은
방법도 저번에 설명해 드린 것 같아요. 그냥 이거를 흐리게, 전부를 흐리게 한 녀석을 그냥 연하게 해주면 디퓨전이 걸려요. 모드 이런 거를 설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더 꼼꼼하게 하는 경우는, 이건 디퓨전이라기보다는 좀 다른 건데, 이건 그로우 있죠? 그로우 효과에 가까운 건데, 키잉의 추출로 갑니다. 이게 어두운 부분, 밝은 부분. 어두운 부분을 뺍니다. 빼면 밝은 부분만 남았죠. 이러면 밝은 부분만 남았죠. 그래서 밝은 부분만 한 번 더 걸어주는 느낌이죠. 밝은 부분만 흐리게 한 다음에 그린 가산으로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밝은 부분만 여기는 안 걸리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이렇게 밝은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다거나 그런 느낌이죠. 어디라고 해야 되나. 좀 딱히 뭐 설명드리기가 애매하네요. 콘서트 씬 같은 데 보면 주로 이런 처리를 넣기도 해요. 좀 애매하다, 설명이 내가. 이렇게 돼 있고, 포케는 그냥 이걸 흐리게 하는 거죠. 블러로 캐릭터를 흐리게 할 수도 있고, 배경을 흐리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럼 피노크리는 그냥 이거를 보내는 거예요. 처음에는 0이었는데, 앞에 찍혔구나. 세울게요. 얘는 0이었는데, 얘는 점점 흐려져. 근데 얘는 처음에 흐리다가 나중에는 안 흐려져. 이걸 피노클 거죠. 이러면 마치 이 화면을 찍고 있는 사람의 시선이 이 캐릭터에서 이 배경으로 옮겨간 것처럼 느껴지겠죠. 이거를 피노클이라고 해요. 이런 경우에 핀노클이라고 하고요. 주로 가끔씩 연출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좀 용어를 잘못 쓰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 작화가 그렇게 안 됐지만 이 캐릭터가 뭐 걸어서 앞으로 온다. 걸어서 여기로 빠진다. 일로 뺄까? 아휴, 다 애매하네. 애매하다. 일로 빠진다. 이렇게 걸어가가지고 이걸 딴 걸로 바꿉시다. 이걸로 바꿉시다. 이렇게 카메라 앞을 점점 가까워져서 카메라 앞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빠진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조금만 더 올릴까요? 안 보이게 합시다. 보통 뭐 이런 앵글이 될 거예요. 이거 좀 포즈가 이상한데 3코마씩 찍을까요? 뭐 걸어가면서 뭐 조금씩 움직이겠죠. 지금 대충 할게요. 원래 이렇게 작업은 안 해요. 하지 말자. 그냥 귀찮다. 캐릭터가 이렇게
걸어오는 작화를 해서 카메라 앞을 스쳐서 빠진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도 카메라 앞으로 오면서 이렇게 핀트가 이렇게 벗어나는 경우라고 해야 되나? 처리를 넣는 경우가 있어요. 봅시다. 점점 흐려지죠? 이게 카메라에 가까울수록 피사계 심도가 좁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데, 이런 거는 피노클이라고 안 해요. 이거는 그냥 핀트가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포커스 아웃이라고 하거든요. 화면에서 벗어나는 것을 프레임 아웃이라고 하고, 이런 거는 그냥 포커스 아웃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이건 피노클이 아니에요. 딱히 내가 핀트를 보내고 있는 게 아니라 카메라는 그대로인데 지금 피사체가 움직이는 거죠. 피사체가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또 카메라 앞을 얘가 다가와서 가리잖아요. 그럼 이쪽 방향에서 오는 빛을 얘가 못 받기 때문에 얘가 어두워지겠죠? 어두워지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이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지고 점점 어두워지게. 채도도 조금만 낮출게요. 점점 어두워지는 게 느껴지시나요? 이거는 손 있죠, 손. 손을 자기 눈 가까이에다가 가져대 보세요. 그러면 그림자가 생길 거예요. 손바닥에 보면. 그 손이 어두워질 거예요. 눈 가까이까지 오면. 왜냐면 이 손바닥이 빛을 가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디서 했지? 이거는 핀 노크리가 아니고 포커스 아웃입니다. 포커스 아웃이고요. 더브라시는 그냥 캐릭터를 투명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불투명도 있죠. 단축키는 T 누르면 되고요. 이쪽에 있는 트랜스포머에서도 볼 수 있어요. T. 이거를 그냥 100%가 아닌 상태, 그냥 한 50% 상태를 해놓은 거를 더브러시라고 해요. 더브러시가 원래는 더블 익스포션, 이중 노출이라는 거에서 왔고요. 그러니까 이중 노출이라는 게 또 무슨 말이냐면, 옛날 카메라 있죠? 아날로그, 아까 밑에 깔고 위에 찍던 시대, 이 시대를 말하는데, 처음에 옛날에 필름 카메라를 좀 가지고 노셨던 분이라 알 수 있겠는데, 필름을 돌려서 다시 찍으면 이렇게 겹쳐져서 나와요, 화면이. 이거는 요새는 다 디지털이기 때문에 돌려서 찍는 기능이 되는가 안 되는가 모르는데, 그러니까 필름을 한번 찍으면 필름이 돌아가잖아요. 그거를 다시 감아가지고 아까 찍었던 사진에다가 한 번 더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처음에는 이것만 있고, 그 다음에는 요 친구가 깔린 이 사진을 같이 해가지고 찍으면 여기 있는 친구는 두 번 찍히겠죠. 처음에 한 번, 여기에 한 번. 근데 이 캐릭터 안쪽 부분은 처음에는 그냥 벽인데 두 번째 부분은 캐릭터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반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실제로는 이렇게 하자. 실제로는 이렇게 있는 거랑 이렇게 있는 거를 더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실제 카메라로 찍으면. 카메라는 무조건 가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밝기를 조절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50% 이렇게 조절을 해줘서 찍어야 이게 나와요. 실제 카메라로 할 때는. 그래서 노출을 절반으로 한 다음에 한 번 찍고 다시 절반의 노출로 한 번 찍고, 이게 좀 설명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거는
제가 아날로그 촬영을 따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그래야 될 것 같아. 이건 어차피 요새는 쓰지도 않지만 알아두면 좋은 정도라 딱히 많은 분들이 다 보셔야 할 필요는 없고 좀 관심 있는 분들만 대상으로 볼 수 있게 제가 따로 만들도록 할게요. 하면 더브러시가 되고 류세는 이거죠. 옆에 이렇게 착착착착 날아다니는 거. 또 똑같아요. 이건 또 프랙타컬 노이즈로 합니다. 프랙타컬 노이즈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따로 소재를 직접 만들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프랙타컬이 편합니다. 여기서 사이즈를 옆으로 길쭉하게 늘려줘요. 길쭉하게 늘려주는 정도를 엄청나게 한 5천 정도로 합시다. 5천. 세로를 더 짧게. 이런 모양이 되겠죠. 점점 짧게 볼까요? 점점점점점점 이렇게 되겠죠. 적당한 정도를 찾으시고요. 콘트라스트를 높여주면 하얀 부분은 더 하얗게, 검은 부분은 더 검게 이렇게 됩니다. 이 친구를 그냥 텐카이 이거 전개를 이렇게 움직여 주셔도 되고요. 안기류 오프세트 그거를 이렇게 옆으로 보내줘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해줘도 되고요. 좀 해볼까요? 이건 엄청 빠르게 해야겠죠? 한 10바퀴. 그리고 한 3000으로 합시다. 요래 되겠죠? 요래 되는 친구를 스크린이나 일단 모양부터 자를까요? 세로로 합시다. 세로로 합시다. 또 천으로 해주고 세로로 한 다음에 캐릭터가 보이게 잘라줍시다. 이렇게 이거를 곱하기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검은색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검은색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밝은 색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뭐 딱히 뭐 정답이라기보다는 그냥 취향이나 그 컷의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게 검은색 배경이라고 해요. 엄청 어두운 색, 엄청 어두운 배경이다. 이러면 이걸 검은색으로 실어봐야 별로 티가 안 나겠죠. 그럼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흰색을 해야 되겠고 근데 이런 배경에서는 보통 잘 안 써요. 배경도 이런 전용 배경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뭐 딱히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 그때그때 상황에 다르게 한다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올리면 되겠죠. 너무 느리다. 더 빠르게 해야겠다. 그래도 느리네. 이 전개를 더 빠르게 해요. 100바퀴 합시다 그냥. 이러면 이렇게 샤샤샤샤 이런 느낌이 나죠? 느낌에 위에 선을 얹어주고 이쪽 부분에다가 블러를 거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만 하면 뭐라고 해야 되지? 너무 임팩트가 없다고 해야 되나? 정적인 느낌이 들기 때문에 좀 더 동적인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거랑 똑같은 마스크를 쓰는데 이런 평면이죠. 아까 만든 평면을 그대로 가져와서 조정 레이어로 만들어 준 다음에 다가 블러, 방향 블러를 쓰셔도 되고 지금은 그냥 수직이니까 그냥 빠른 블러 쓸게요. 빠른 블러로
수직으로만 걸기. 또 수직으로 올려주시면 좀 더 이렇게 속도감이 난다고 해야 되나? 이런 게 걸려요. 그래서 이것도 움직여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이 투명도로 하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그러면 조금 의미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 25의 크기로 된 친구와 없는 친구를 그냥 몇 퍼센트의 비율로 섞을 것인가의 문제지, 이게 덜 뻗어나가고 그거의 그건 아니거든요. 그건 이쪽 수치로 조절을 해야 돼요. 제가 지금 이게 알기 쉽게 40으로 합시다. 이게 40이에요. 이게 절반인 20이 된 거는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40이 된 걸 50% 하는 건 이게 느낌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쵸? 40까지 된 거를 그냥 50%로 섞은 거에 불과해요. 이걸 50% 낮춘 거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숫자를 이렇게 40, 뭐 20, 40, 30, 10, 뭐 이런 식으로 대충 해줘요. 주면 이렇게 움직이는 느낌이 더 나겠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곤 합니다. 보이시나요? 이렇게 뻗어가는 느낌이 나게. 보통 이런 컷은 촬영도 그거죠. 퀵방으로 하는 경우가 많죠. 이거는 확대를 할까요? 모자라니까. 그래도 안 되겠네. 이걸 위에서 내립시다. 캐릭터가 끝에 보여야 되니까. 이 정도 되게. 눈까지 들어오게. 어, 보통 이런 컷으로 많이 쓰죠. 이런 효과를 같이 쓸 때는. 뭐 안 쓸 때도 있는데, 주로 이런 컷이나, 그때는 뭐 옷도 좀 팔랑팔랑거리고, 머리카락도 팔랑거리게, 그렇게 해서 쓰는 경우가 자주 있고, 이런 거를 할 때 쓰는 배경을 또, 이게 류센이잖아요. 류가 나가레르의 류자예요. 이게, 하, 상류, 하류 할 때 그 류자랑 아마 같을 건데, 류센이고, 맞나? 배경도 그걸로 하나? 배경의 배자를 하이라고 해요, 하이. 그래서 배경을 하이케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류하이라고 해요. 이런 배경, 흘러가는 배경이라고 해서 류하이라고 해요. 그런 배경은, 근데 그런 배경은 촬영에서 만들 일이 없어서, 이거는 별로 신경 안 써도 되고요. 대충 보여만 드릴게요. 그냥 어떤 배경을 그런 거라고 하는 건지, 어떤 걸 그런 거라고 하냐면, 애니메이션 보시다 보면 딱히 뭐라고 해야 되나, 사물 뭐 건물이나 이런 게 그려져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색깔의 흐름이라고 해야 되나, 좀 그렇게 돼 있는 배경을 보실 수 있는데, 그런 걸 류하이라고 해요. 보통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뭐 색깔이 좀 더해지거나 하겠죠.
아, 색깔이 이게 안 들어갔구나. 이걸 바꿔서 그렇구나. 아, 이게 그렇게 돼서 그렇게 되네. 애매하다. 이걸 설명하기가 그러면 또 그런데. 이렇게 합시다. 주로 이런 배경을 캐릭터 밑에 깔아요. 이런 컷을 할 때는. 이런 컷을 가지고 이거랑 같이 이렇게 움직여주는 거죠. 같이 움직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된 설명은 이렇게 되고, 집중선도 똑같습니다. 집중선도 똑같은데 이렇게 돼 있죠. 이거를 디스토션에 가면 극좌표라는 게 있어요. 극좌표를 사각형에서 곡선으로 100% 이렇게 말아줘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된 거를 넓혀가지고 마루라고 합시다. 마루. 이 친구를 이렇게 구멍을 내서 쓰면 되겠죠. 해보자. 프랙탈컬러만 지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뭐 더 터치 느낌이 나게 하고 싶다 하면 할 수도 있고요. 그냥 간단하게 할게요. 이렇게 하고, 아까 동적인 느낌을 주기 위해 깔았던 이 블러를 직선이 아니고 방사형 블러가 있어요. 영어로는 라디얼 블러라고 해요. 패스트 블러로 합시다. 그냥 기본 라디얼로 할게요. 패스트 말고. 보면 동그라미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동그라미가 되게 이걸 블러를 주는 건데, 이거를 회전해서 줌으로 바꿔요. 그러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블러가 걸려요. 이거는 위치를 이렇게 조정하실 수 있고요. 여기서도 되나? 여기서도 되고요. 블러를 걸 수 있습니다. 이 블러를 아까 만든 이 동그라미의 센터에 맞춰가지고 같이 걸어주시고, 이 수치를 이렇게 또 조정하면 아까처럼 동적인 느낌을 줄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해주시면 되고, 걸로 촬영 처리는 끝인 것 같네요. 예. 촬영 처리는 끝인 것 같습니다. 또 궁금하신 거나 뭐 이런 걸 보고 싶다 하는 게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셔도 되고요. 저기 끝에 나오는 메일 주소로 따로 보내주셔도 되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그냥 물어보셔도 돼요. 저한테. 제가 될 수 있는 대로 답변을 해드릴 테니까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합시다. 수고하세요.